한여름의 하늘은 원래 맑고 뜨거웠다.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하게 내리쬐던 햇살이 마당의 흙바닥을 달구고 있었고 후원의 나무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히 서 있었다. 그날 또한 평범한 하루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즈음 하늘의 빛이 서서히 빛깔을 바꾸기 시작했다. 멀리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던 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으며 햇빛을 삼켜버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밝던 세상이 거짓말처럼 어두워졌다. 후원에 있던 아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씨는 널어두었던 빨래가 젖을까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손놀림이 느린 그녀는 마음만 급해질 뿐 쉽사리 일을 끝내지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섬광이 번쩍이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눈앞이 새하얘지며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가 찾아왔다. 벼락은 감나무를 타고 내려와 곧장 아씨의 몸을 관통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불길이 한꺼번에 스며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피할 겨를도 없었다. 아씨는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비에 젖은 땅 위로 떨어졌다. 진흙물은 그녀의 치마 끝을 적셨고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덮쳤다. 멀리서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점 아득해져 갔다. 아씨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눈은 굳게 닫힌 채 다시 뜨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몰려와 그녀를 방으로 옮겼으나 아씨는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깨어나지 않았다. 의원들이 차례로 찾아와 맥을 짚었지만 고개를 저을 뿐 아무런 확답도 하지 못했다. 숨은 붙어있으나 혼이 돌아올지는 하늘에 뜨지라는 말만 남겼다. 아버지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평생 별을 읽어온 관원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딸과 관련된 별자리는 이상하리만치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다. 어떤 기륭도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손을 꼭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저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달라며 간절히 빌 뿐이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벼락이 단순한 재앙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인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이 집안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아씨가 다시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녀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었다. 아씨가 태어난 집안은 한양 남촌에서도 이름난 집안이었다. 그 집의 가장은 관상감에서 천문을 맡아보던 관원으로 밤하늘의 별빛만 보아도 비가 올지 가뭄이 들지를 가늠했고 달의 빛깔과 별의 흐름만으로 도조정에 닥칠 변고를 예견한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뜻을 읽는 자라 불렀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외동딸이 바로 이 아씨였다. 그러나 딸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제잘거릴 때에도 아씨는 늘 한쪽에 조용히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생각한 뒤에야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걸음걸이는 굼떴고 손놀림도 더뎠다. 아이들이 한 번에 끝낼 일을 아씨는 여러 번을 반복해야 했다.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찼다. 저 아이는 어째 저리도 둔하단 말인가, 아무래도 남들만큼은 못할 것 같구나.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 말들은 바람처럼 집 안까지 스며들었다. 아씨는 그런 시선을 모를 리 없었다. 글 공부는 애초에 엄두도 내지 못했다. 글자를 하나 외우는 데에도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렸고 책을 펼치고 앉아있으면 머릿속이 안개 낀 듯 흐릿해져 그랬듯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다. 바느질 또한 마찬가지였다.
규방에서 여인들이 모여 앉아침을 놓고 옷을 지을 때면 아씨는 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한 땀 한 땀에 온 정신을 쏟아야 했고 조금만 방심하면 실이 엉키기 일쑤였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속으로 긴 한숨을 삼켰다. 이 아이를 대체 어느 집에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 남들처럼 살 수는 있을까. 아버지 또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근심을 감출 수 없었다. 혼담이 들어올 법도 한 집안이었으나 딸의 소문을 들은 집안들은 차례로 발길을 돌렸다. 아씨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씨의 머릿속은 늘 흐릿했다. 마치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듯 생각이 또렷하게 이어지지 않았고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일도 쉽지 않았다.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씨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다. 규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천천히 술을 놓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려 애썼다. 남들보다 3배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아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아씨는 방 안에 앉아 후원에 널어둔 빨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뙤약볕 아래에서 흰 천들이 바람 한 점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씨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여겼던 지난 세월이 곧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느림과 두남이 단지 결핍이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무엇을 잠시 덮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해 여름은 유난히 숨이 막힐 듯 더웠다. 아침부터 햇볕이 사납게 내려주었고 집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씨는 방 안에 앉아 창을 통해 후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옷빨래들이 줄에 걸린 채 햇빛 아래 말라가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빛만이 가득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해가 기울 무렵이 되자 공기의 결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먼 하늘 끝자락에서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몰려오더니 발견 하늘빛이 점점 탁해졌다. 아씨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다.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답답해졌고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했다. 잠시 뒤 바람이 불어왔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숨결 같았으나 이내 나뭇잎을 거칠게 흔들 만큼 거세졌다. 그때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원의 흙바닥에 검은 점이 생기더니 곧 굵은 빗줄기로 변해 빠르게 쏟아졌다. 아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빨래가 젖어가고 있었다. 아씨는 잠시 망설였다. 비는 이미 굵어지고 있었고 하늘의 기운도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빨래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아씨는 치마를 걷어 쥐고 서둘러 후원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얼굴과 어깨를 가리지 않고 때렸다. 아씨는 젖은 땅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그러나 손놀림은 여전히 느렸다. 젖어 무거워진 천을 하나하나 걷어들이는 동안 비는 더욱 굵어졌고 하늘에서는 낮게 울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아씨의 마음은 점점 더 급해졌다. 그 순간이었다. 갑작스레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바람도 빗소리도 한순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어 하늘을 가르는 섬광이 번쩍이며 눈앞이 하얗게 물들었다. 동시에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천지를 뒤흔들며 내려왔다. 벼락은 후원에 서있던 감나무를 타고 내려와 마치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곧장 아씨의 몸으로 쏟아졌다. 아씨는 자신을 관통하는 강렬한 열기를 느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기운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듯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의식은 순식간에 흐려졌고 눈앞에는 수많은 빛이 터져나왔다. 그 빛들은 별처럼 반짝이다가 불꽃처럼 흩어지며 소용돌이쳐 아씨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아씨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몸이 아래로 무너지는 감각만이 남았다.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며 떨어졌고 아씨는 지늘기 튀는 땅 위로 쓰러졌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그 감각조차 희미해져 갔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으나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끝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아씨의 눈은 굳게 닫혔고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후원에는 빗소리만이 남아 조용히 땅을 때리고 있었다. 그날 그 시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벼락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아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후원의 고요 속에서 한 사람의 운명이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벼락이 지나간 뒤 후원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빗속에 쓰러져 있던 아씨는 급히 방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차갑게 식어갔으며 숨결조차 희미하여 곁에 선 이들마저 숨을 죽이게 했다. 어머니는 젖은 옷차림도 돌아볼 새 없이 딸의 곁으로 달려와 몸을 흔들며 이름을 불렀다. 몇 번이고 불러보았지만 아씨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다. 급히 의원이 불려왔다. 맥을 짚고 눈동자를 살피던 의원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숨은 붙어있으나 정신이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만 남겼다.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차라리 절망에 가까운 위로였다. 그날 밤부터 집안에는 침통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씨의 방에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조심하며 다녔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속삭이는 기도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관상감에서 천문을 맡아보던 그였지만 자신의 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아비에 불과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늘에 떠 있었지만 딸의 운명을 비추는 별자리는 어찌 된 일인지 흐릿하게만 보였다. 기륭을 읽으려 해도 아무런 징조가 잡히지 않았다. 그것이 더욱 두려웠다. 아버지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하늘의 뜻을 헤아린 사람이었으나 이날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하늘에 간절히 빌 뿐이었다. 부디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이 아이에게 다시 숨을 돌려달라고. 어머니는 방을 떠나지 않았다.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밤낮 없이 속삭이며 기도를 올렸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했던 모든 후회와 미안함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어리석다 여겨 원망했던 순간들 남들보다 뒤처진다 생각하며 한숨 쉬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놓지 않으며 그저 눈만 떠달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빌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씨는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희망은 서서히 발해가는 듯했다. 사흘째 되던 나래가 저물 무렵 아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는 숨을 멈춘 채 그 작은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씨의 눈꺼풀이 미약하게 흔들렸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듯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다.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씨가 겪고 있던 그 깊은 잠이 단순한 혼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지나오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 잠 속에서 아씨의 몸과 마음에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이 집안과 아씨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게 될지도 아직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흘째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아씨의 숨결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가늘고 불규칙하던 호흡은 서서히 고르게 이어졌고 차갑던 손끝에도 미약한 온기가 돌아왔다.
방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아꼈다. 잠시 뒤 아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길을 찾듯 조심스럽게 열리며 빛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어머니는 딸의 손을 더욱 꽉 붙잡았다. 숨을 참고 이름을 불렀다. 아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늘 흐릿하고 초점이 맞지 않던 시선이 아니라 맑고 깊은 샘물처럼 또렷한 눈빛이었다. 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어머니가 급히 말렸다.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의원이 당부했다며 조심하라 일렀다. 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때였다. 아씨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어머니의 발목 근처가 유난히 밝게 빛나 보였던 것이다. 다른 곳은 평범했지만 그 부분만은 붉은 기운이 감도는 듯 선명했다. 아씨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바라보았다.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잠시 뒤 다시 보아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또렷해진 듯 보였다. 아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한 말을 했다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상함을 삼켰다. 며칠이 지나자 아씨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기운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충만한 듯 느껴졌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안개가 거친 것처럼 생각이 또렷하게 이어졌다. 그날 밤 아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이 괜히 가라앉지 않았고 무언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이불을 조심스레 밀치고 마당으로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 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반짝이는 점으로만 보였을 별들이 이날따라 하나하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마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각기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어떤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났고 어떤 별은 흐릿하게 떨리는 듯 보였다. 아씨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의미가 자연스레 느껴졌다. 밝은 별이 있는 방향에는 좋은 기운이 흐르고 흐린 별이 모인 쪽에는 좋지 않은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아씨는 본능처럼 알아차렸다. 놀란 마음에 아씨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두려움과 신기함이 뒤섞여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던 중문턱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순간 비명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다. 어머니는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전부터 계속 눈에 밟히던 그 발목의 붉은 기운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아씨는 자신의 변화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에게 닥칠 화가 어느 부위에 깃들어 있는지가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를 보면 무릎 피아인을 보면 허리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것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아씨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저주인지 감히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벼락을 맞고 눈을 뜬 그날 이후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아씨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아무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다. 사람의 몸에서 화가 닥칠 부위가 보이고 별빛을 통해 앞날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사실은 평범한 삶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능력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다. 기이하다 말하며 수군거릴 것이고 곧 요사스럽다며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했다. 아씨는 그런 시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관상감의 관원이었다. 하늘의 뜻을 읽는 일을 맡은 집안에서 딸이 요괴나 사술과 연관되었다는 소문이 돈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를 위태롭게 할 일이었다. 아씨는 깊이 고민했다. 이 능력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모른 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별을 바라보면 좋고 나쁜 기운이 저절로 느껴졌고 사람을 마주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올 일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다. 아무리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씨는 결국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숨기기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기로. 그날 이후 아씨는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이 별빛이 말을 꺼는 듯 느껴져도 고개를 돌려 꽃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예감을 애써 눌러 담았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부위가 눈에 들어와도 모른 척 시선을 피했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 여겼다. 그러나 숨기려 할수록 변화는 더 분명해졌다. 예전에는 굼뜨고 덧었던 몸이 머릿속이 맑아지며 자연스레 빨라졌다. 손놀림은 한결 수월해졌고 말 또한 막힘없이 이어졌다. 규방에서 바느질을 할 때에 또한 땀을 놓는데 걸리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예전 같으면 몇 번이고 실을 풀어야 했을 일을 이제는 한 번에 마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다. 벼락을 맞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며 기적 같다는 말이 오갔다. 아씨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다. 이 능력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안도, 언젠가는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다. 밤이 되면 아씨는 홀로 앉아 생각했다. 만약 이 능력으로 누군가의 화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마저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조금만 잘못해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아씨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굳혔다. 이 능력은 자신의 안에 묻어두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아씨의 결심만으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미 하늘은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능력을 숨기기로 결심한 뒤에도 아씨의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았다. 별을 외면하려 해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마다 기운의 흐름은 자연스레 느껴졌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칠 때면 보지 않으려 해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다. 아씨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다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알지 말자. 그러나 그 다짐은 눈앞에서 다가오는 화 앞에서 번번이 흔들리고 말았다. 어느 날 밤 아씨는 우연히 마당을 지나며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그날의 별빛은 유난히도 불안정했다. 북쪽 산 방향의 하늘이 다른 곳보다 훨씬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곳에 묘한 음산함이 서려 있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아씨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한동안 그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다음 날 그쪽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리라는 예감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다. 아침이 박자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웃집 아이들이 모여 오늘 뒷산에 놀러 갈 계획이라며 신나게 떠드는 소리였다. 그 산은 바로 전날 밤 별빛이 흐려 보이던 방향이었다. 아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 예감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이유 없이 위험하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겪게 될 화를 알면서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아씨는 마음을 다잡고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오늘은 아이를 산에 보내지 마세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나왔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이유를 물었다. 아씨는 잠시 생각한 뒤 아버지가 별을 보시고 오늘 북쪽 산의 기운이 좋지 않다 하셨다고 둘러댔다. 거짓말이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었다. 관상감 관원의 말이라는 점에 아이의 어머니는 쉽게 넘기지 못했다. 결국 혹시 모를 일을 막기 위해 아이를 집에 머물게 했고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그 말을 전했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다. 아이들이 가려 했던 바로 그 뒷산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것이었다. 흙과 돌이 쏟아져 내리며 그 길을 완전히 덮어버렸다고 했다.
다행히도 그곳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이 모두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아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자신이 누군가를 살렸다는 사실,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날 밤 아씨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전날과 달리 유난히 밝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말없이 아씨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 이후로도 아씨는 같은 선택을 여러 번 하게 되었다. 장터에서 길을 떠나려는 행상을 보았을 때 그 주변에 붉은 기운이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고 아씨는 스치듯 중얼거리듯 말했다. 오늘은 길을 나서지 않는 게 좋겠네요. 내일이 더 나을 듯합니다. 행상은 그 말을 흘려듣지 못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걸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출발을 하루 미뤘고 이튿날 그 길에서 산적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아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사 인사도 이유를 묻는 질문도 받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쉴 뿐이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그 조용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화를 막고 있었는지를 아씨는 더 이상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기지 않았다. 비록 드러내지는 못해도 이렇게라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작은 선택들이 머지않아 더 큰 운명의 문을 열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때의 아씨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조용히 사람들을 도우며 지내던 어느 날 집안에 오랜만에 밝은 기운이 감돌았다. 아버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며 혼담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욤고오레이씨 집안에서 정식으로 중매를 넣어왔다는 말에 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람과 기쁨이 함께 스쳤다. 그 집안은 대대로 명망이 있는 가문이었고 혼담의 주인공인 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사헌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니 그 자리에 몸담고 있다는 것만으로 도도령의 성품과 능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부족하다 여겼던 딸에게 이런 혼담이 들어오다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아씨의 가슴 또한 요동쳤다. 혼인이라는 말은 그동안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벼락 이후 달라진 삶이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는 듯했다. 며칠 뒤 중매인을 통해 전해진 도령의 이름은 서준이라 했다. 말수가 적고 성품이 고드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 사사로움이 없다는 평이 이어졌다. 아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혼례 날짜가 정해지고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다. 아씨는 붉은 치마와 저고리를 맞추며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을 되뇌었다. 앞으로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설렘과 두려움이 엇갈렸다. 마침내 혼례 날이 밝았다. 이른 새벽부터 집 안에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가득 찼다. 어머니는 직접 아씨의 머리를 빗기며 연지곤지를 찍어 주었다. 그 손길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랑 행렬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리자 아씨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곧 마주하게 될 사람의 얼굴을 아씨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절차에 따라 아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단정한 옷차림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 깊고 맑은 눈빛을 지닌 인물이었다. 한눈에 보아도 강직한 선비의 풍모가 느껴졌다. 아씨의 마음은 잠시 놓이는 듯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스며들었다. 서준의 가슴. 부근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묵직하고 어두운 기운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아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의 서준은 평온해 보였지만 머지않아 큰 위기가 그에게 닥칠 것이라는 예감이 아씨의 마음을 짓눌렀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혼례를 치르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없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자칫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다. 아씨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자신이 느낀 불길함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혼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어졌다. 혼인 후 아씨는 시댁으로 향했다. 기와지붕이 넓게 펼쳐진 집은 과연 명문가다운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씨를 정중히 맞이했고 겉으로 보기에 그 집안에는 아무런 흠도 없어 보였다. 서준은 다정한 남편이었다. 아씨가 낯설어 할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았다. 급할 것 없다며 천천히 지내자고 말하는 모습에 아씨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졌다. 밤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별빛은 유난히 밝았고 아씨의 눈에는 그 별들이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서도 아씨의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처음 서준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었다. 아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씨는 곧 알게 될 터였다.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나날이었다. 아씨는 시댁에서 조심스럽게 생활하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서준 또한 변함없이 바른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씨의 마음속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처음 서준을 보았을 때 가슴 부근에서 느껴졌던 그 묵직한 기운, 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중요한 일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지방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하여 집안 사람들은 분주히 짐을 챙겼다. 그날 밤 아씨는 평소보다 오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은 밝았으나 시아버지가 가려는 방향의 하늘만은 이상하리만큼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짙은 어둠이 깔린 듯했고 불길한 기운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아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길에는 큰 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씨는 밤새 뒤척였다.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채 해야 할지 수없이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러나 끝내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침이 밝자 아씨는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 앞에 나섰다. 오늘은 출발을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시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유를 물었다. 아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꿈자리가 좋지 않았다며 오늘은 길을 나서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간절한 눈빛에 시아버지는 결국 하루를 미루기로 했다. 그날 저녁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시아버지가 가려던 그 길에 서산적이 나타나 여러 사람이 변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목숨을 잃은 이도 있다는 말에 집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그 길로 나섰다면 어찌 되었을지를 생각하니 몸이 떨렸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아씨에게 향했다. 대체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아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실을 털어놓자 집안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이 벼락을 맞은 뒤로 별을 통해 앞날의 기운이 보이고 사람의 몸에서 화가 닥칠 부위가 보인다는 고백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아씨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묘한 거리가 생겼다. 고맙다는 마음과 알 수 없는 불안이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색한 침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안에 또 다른 비극이 닥쳤다. 어느 날 아침 아인이 다급히 뛰어들어와 서준이 포졸들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헌부에서 함께 일하던 관원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고 그 현장에서 서준의 호패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살인 혐의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럴 리 없다며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아씨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처음 서준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씨는 알고 있었다. 서준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왜 누군가가 그를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별들이 이미 알려주고 있었다. 그날 밤 아씨는 홀로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은 희미했지만 집중하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준이 비리를 캐고 있던 상관의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서는 유난히 붉은 기운이 뻗어나왔고 증거가 숨겨진 장소 또한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느 집 뒤뜰의 우물가였다. 아씨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아씨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누가 서준을 모함했는지, 어디에 증거가 숨겨져 있는지 자신이 본 것을 모두 말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눈빛으로 아씨를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희망이 그 눈동자 안에서 엇갈리고 있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씨는 친정으로 사람을 보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다. 관상감 관원이었던 아버지는 딸의 말을 믿고 즉시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다. 포졸들이 움직였고 별이 알려준 장소를 파헤치자 숨겨져 있던 증거들이 드러났다. 횡령의 기록과 살해에 사용된 흉기가 우물가에서 발견되었다. 진범은 체포되었고 서준의 누명은 마침내 벗겨졌다. 옥문이 열리던 날 서준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아씨는 그를 향해 달려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로 모든 마음을 전할 뿐이었다. 옥문이 닫히고 서준이 풀려난 뒤집안에는 오랜만에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다. 며칠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서준의 무고함이 밝혀진 이를 기적처럼 여겼다. 서준의 얼굴에는 옥에서 겪은 고생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아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안도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서준은 아씨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짧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그 한마디에 아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고통이 그제야 흘러나오는 듯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에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지난날의 불신에 대한 후회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아씨를 조용히 불러앉혔다. 방 안에는 둘만 남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씨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아씨는 깜짝 놀라 급히 말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 너를 두려워했고 너를 오해했다.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다. 아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더 이상 두려움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이어 말했다. 처음에는 내 능력이 무서웠다. 하늘이 준 힘이 어찌 재앙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힘이 이 집안을 살렸고 우리 아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계 대신 신뢰가 담기기 시작했다. 두려움 대신 존중이 자리 잡았다. 서준은 관직에 복귀했다. 오히려 비리를 밝혀낸 공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강직함을 칭송했고 그 뒤에는 조용히 아씨가 있었다. 친정에서도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별을 읽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너는 별이 직접 말을 걸어주는구나. 그 말에는 자랑과 경외가 함께 담겨 있었다. 아씨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며 나서지도 않았다.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으면 조용히 길을 비켜 주었고 화가 닥칠 일을 보면 말 한마디로 그 길을 바꾸어 주었다. 사람들은 점차 알게 되었다.
이 벼락을 맞고 달라진 아씨가 재앙을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화를 맞고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들도 그 손길을 여러 번 겪고 나자 존경의 눈으로 아씨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늘이 점지한 사람이라는 말이 조심스레 오르내렸다. 세월이 흘러 아씨는 자신이 한때 부족하다 여겨졌던 삶을 떠올렸다. 느리고 더뎠던 시간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던 날들, 그 모든 건니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재앙이라 여겼던 벼락은 결국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다. 아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예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빛은 두렵지 않았다. 그 빛은 아씨에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다고 앞으로도 내 길을 가라고. 아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운명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밤하늘 아래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는 조용히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